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권이라는 단어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어릴 적 제 꿈이 바로 선생님이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학창시절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던 저에게 선생님의 존재는 어두운 밤하늘의 한 줄기 희망 같았거든요. 남들보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뒤처지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잡고 함께 가고자 노력해주셨던 고마운 선생님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인권이라는 아주 고귀한 명목 뒤에 진짜 학교에 필요한 교권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체벌이 존재했고 저 역시 참 많이 맞고 자란 세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나치게 많이 맞거나 피멍이 들고 심각한 인격 모독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폭력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학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제대로 된 가르침마저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시험에 나올 지식만 주입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먼저 인생을 살아낸 선배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는지, 즉 인간이 인간다움을 배우는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직 성적만이 전부이고 성적으로만 아이들의 가치를 매기는 잔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더 좋은 점수와 더 많은 자격증, 화려한 스펙을 쌓는 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진 사회죠. 그 결과 한때는 수많은 이들의 가장 고결한 로망이자 꿈이었던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어느새 깊이 1순위 직업군이 되어버렸고 참된 스승과 제자의 온기를 찾아보기 힘든 차가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씁쓸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의 강렬한 포문이 열립니다. 참교육 1화의 시작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참혹합니다. 백 가득한 날 선 일진 학생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한 학생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죠. 참 소름 돋는 건 같은 반 동급생 모두가 그 살벌한 학교폭력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옥을 보면서도 그 피해자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목소리를 내는 순간 다음 타깃은 바로 나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각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교무실은 그야말로 무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대로 된 훈육이나 교육은 꿈도 꿀 수 없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 권위를 대놓고 비웃습니다. 그냥 온 교실이 무법천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수라장이었죠. 말 그대로 말로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진짜 괴물들이 신성해야 할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지옥 같은 생태계를 박살내기 위해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와진 김무열 배우가 압도적인 포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1화를 보면서 정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던 장면은 나와진이 빌런들을 때려잡는 액션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폭 피해자 학생과 편의점에 나란히 앉아 함께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렇게 따뜻하고도 마음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피해자 학생은 삶이 통째로 짓밟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는 시체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 아이에게 나와지는 단순한 감독관이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든든한 내 편이자 진짜 힘이 되어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은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 정말 무너질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을 잡아주고 구원해주려면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을 바꿀 진짜 힘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와지는 악인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전투력과 함께 날뛰는 학생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교육적 신념을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그랬기에 피해자 학생에게 가장 필요했던 진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와진 감독관이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면에는 이성민 배우가 연기하는 최강석 교육부 장관이 대나무처럼 확고한 교육 철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강석은 정치적 이념이나 여야의 이해관계를 완벽히 초월하여 오직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권보호국이라는 실로 판타스틱하고도 초법적인 조직을 창설한 인물입니다.
정계 최고의 권력자이자 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는 류광필 의원마저 단숨에 입을 다물게 만드는 행정부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죠. 결국 장관의 정의 칼날 앞에 아버지 류광필 의원의 비리가 탄로나고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당하자 학교를 지배하던 최고의 학폭 빌런이자 그의 아들인 류준영의 세상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절대적인 백이 사라지자마자 어제까지 제 발밑에 기던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이 작품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권력의 단맛에 중독되어 있던 이 괴물 같은 류준영 빌런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실과 복도에 기름을 가득 뿌리며 상상을 초월하는 비행을 저지르려 합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나와진의 대처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가해자를 향해 나와진은 그 뿌려진 기름에 진짜 불을 붙여버립니다. 교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화염으로 물들이며 학폭 가해자 류준영에게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뼈에 새겨준 것이죠.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가해자를 제압한 후 나와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 학생의 죗값을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와진 감독관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를 던집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일화의 서사를 쭉 따라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사각지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학교폭력이 제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요. 무엇보다 이 작품이 훌륭했던 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푸르른 젊음의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피해자 한 사람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위기는 아주 묵직했고 우리가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화의 시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교육부 건물 앞은 난장판이 되어 있죠. 체벌 부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권보호국을 당장 폐지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데모가 이어지고 수많은 기자가 최강석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냅니다. 교권국이 지금 인권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말이죠. 그때 최강석 장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반문합니다. 인권이라고 하셨습니까? 뒤이어 쏟아지는 그의 일침은 무척이나 뼈아픕니다. 신성해야 할 학교 공간에 온갖 위험하고 더러운 범죄와 폭력이 판을 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를 더 진짜 스승으로 여기며 학교 교사는 그저 시간만 때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린 현실. 제대로 된 학습권마저 붕괴해버린 이 참담한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최 장관은 거침없이 끄집어냅니다. 그렇기에 완전히 무너진 교권을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 채찍질을 해서라도 선량한 다수 아이들의 마땅한 학습권을 반드시 되찾아주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강석 장관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단단한 교육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화의 메인 무대는 표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신설 캐릭터 봉근대 사무관이 위장 잠입하게 되는 구은 하이텍 고등학교로 이동합니다. 이 학교는 그야말로 악명이 자자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3대 양아치 학교로 불리며 사실상 MZ 조폭을 실시간으로 양성해내는 1등 배출소이자 전국의 모든 교사가 부임을 무조건 기피하는 최악의 학교죠. 학생들의 등교 풍경부터 장관입니다. 오토바이를 요란하게 타고 교문을 통과하는 건 기본이고 단정한 교복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전학 첫날인 봉근대 사관은 교문을 넘자마자 일진들에게 운동화를 빼앗기고 삥을 뜯기죠. 겨우 들어간 교실은 교실인지 담배 연기 자욱한 아지트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머리는 울긋불긋 염색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교과서도 안 가져왔다며 들어온 교사에게 대놓고 인쇄물 복사를 시켜먹는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미술 시간에는 선생님을 협박해 팔에 문신을 그려달라고 요구하질 않나 틈만 나면 학교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박살나고 수업종이 울렸는데도 교실 뒤편에서는 집단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도저히 학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치외법권 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친 랭크에 우리의 나아진 감독관이 보란듯이 들어섭니다. 조사해보니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토록 기를 쓰고
서로를 패며 싸우던 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학교의 통합장이자 3학년 우두머리인 장권혁이라는 녀석의 눈에 들어 조폭 조직원으로 스카우트 되기 위함이었던 거죠. 폭행 전과의 절도까지 일삼는 사실상 진짜 조폭과 다름없는 그 녀석 밑으로 들어가 배달이나 불법적인 일을 대행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검은 환상이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전기나 자동차 같은 자신의 소중한 전공학업을 완전히 전폐한 채 오직 장권혁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처절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무법천지 같은 똥통학교에도 오직 학업에 열중하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의 선량한 학생, 학폭 피해자 김영주가 있었습니다. 형주는 진짜로 자동차 정비 공부를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싶어 이 학교를 선택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무리들 때문에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밤낮으로 맞고 조롱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내고 있었죠. 위장 전학생으로 들어온 봉근대 사무관은 형주의 집을 방문했다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가슴 아픈 환경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형주의 삶을 마주하고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드디어 담임으로 교단에 선 나와진의 매운맛 참교육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수업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이 눈물겹고도 묘하더라고요. 아예 공부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책상 위에 교과서도 없고 펜 하나 쥐고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주먹질로 해결하려던 녀석들이었기에 처음에는 나와진에게 거칠게 대들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건 다름 아닌 진짜 전투 괴물 나와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주먹과 폭력으로도 도저히 나와진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마침내 빌런들은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조금씩 학생다운 태도를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 한편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말로 안 통할 정도로 사람다움을 잃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를 맞고 무서운 통제를 겪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걸까? 하는 씁쓸한 확신 같은 것 말이죠. 그렇게 도저히 통제 불능이던 아이들이 나와진의 강력한 힘 아래서 서서히 통제되어 갑니다. 물론 순순히 당할 빌런들이 아니죠. 가장 악질이던 두 녀석이 교육받는 척하다가 몰래 학교를 탈출해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고3 장권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장권혁은 자신이 연계된 진짜 성인 조폭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나와진과 조폭들 간의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패싸움 액션이 펼쳐집니다. 고등학생들이 성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거대한 칼과 강목을 휘두르는 모습은 참 대담하면서도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와진 감독관은 그 수많은 조폭 무리를 단신으로 일망타진하며 학교 정문 앞을 피로 쓸어버립니다. 조폭들의 사슬을 끊어내자 비로소 학교는 다시 학교라는 본연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평범한 학생들이 그 교실 안에서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짜 배움터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온갖 폭력 속에서 홀로 숨죽여 고통받던 피해 학생 형주가 모든 상황이 끝난 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너 이제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나와진의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짠해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화에서도 가슴을 관통하는 나와진의 명대사가 터져나옵니다.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던진 호통이었죠. 수업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건 니들 인생이니까 내가 상관 안 해. 근데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남의 인생까지 방해하진 마라. 니들의 하찮은 1분이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의 1분과 똑같은 가치라고 착각하지 마. 지금은 똑같은 흐르는 1분 같아 보이지? 이 1분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 너희와 저 아이들 사이에 몇십 년에 메울 수 없는 인생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다. 이 특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장난처럼 빼앗았던 다수의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생 또한 얼마나 고귀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참교육 1화와 2화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조폭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예민한 현실을 거침없이 결합해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에피소드들이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중학생 렌터카 사건이나 영종도 스파링 사건,
그리고 악명 높았던 문제 학교들의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실화 바탕이기에 드라마의 몰입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빌런들을 사정없이 깨부수는 연출은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극중 정치권에서는 교권보호국을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최강석 장관과 상대 진영의 대립은 앞으로 극이 진행될수록 더 거칠어질 텐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하나 깔립니다. 나와진 감독관의 과거 사진이 나오는데 아마도 나와진의 사랑하는 아내 역시 과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잔인한 교권 침해나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와진이라는 인물 또한 시스템이 지켜주지 못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인 셈이죠. 다시는 자신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더 이상 억울한 피해 교사와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 장관과 손을 잡고 온몸을 던져 초법적인 교권 보호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완벽한 판타지입니다. 현실의 법 제도가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정작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때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 특수부대가 들어가 매로 다스리는 응징주의죠. 우리가 이 금기된 폭력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실의 법이 너무나 무력하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공적인 기관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패서 교화하는 이 초법적인 판타지에 이토록 많은 대중이 환호하고 27개국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드라마는 묻고 있습니다. 정말 몽둥이로 때려서 굴복시키는 것만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정답인가? 라고 말이죠. 나와진의 폭력은 가해자들을 일시적으로 굴복시키고 통제 안에서 숨죽이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자 인간성의 회복인지는 여전히 씁쓸한 의문이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너진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악인을 시원하게 짓밟아주는 자극적인 사이다 처방에만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회의 모순이 낳은 괴물 조커를 보며 열광하면서도 그 위험한 폭력성에 동시에 정죄를 내렸던 대중의 시선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지금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아주 무겁게 상기시킵니다. 학교가 진정한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권위와 교권이 반드시 서야 하며 그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너진 학교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교권보호국 그리고 나와진의 이 거침없는 매운맛 참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에도 정말 이런 강력한 통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의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밀도 높은 분석, 그리고 숨막히는 서사를 가득 담은 참교육 3화, 4화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도파민 팡팡 터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